새와 바람. 어느 날 북쪽에 살던 거만한 바람이 해님을 찾아와 힘겨루기를 제안했어요. 네가 아무리 크고 밝게 빛난다고 해도 내가 훨씬 더 강할걸. 나는 말이야, 입김 한 방으로 무엇이든 날려버린다고. 힘이 세다고 강한 건 아니야. 해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해님과 바람이 옥신각신하던 사이 한 남자가 터벅터벅 길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해님이 씩 웃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내기를 해서 누가 더 강한지 알아보자. 저 남자의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그거야 시군죽 먹기지. 바람이 잘난 척하며 말했어요. 바람은 양볼이 빵빵해지도록 숨을 들이쉬더니 있는 힘껏 후 하고 바람을 불었어요. 남자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죠. 으앗! 이런,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는걸. 남자는 옷깃을 단단히 움켜쥐며 몸을 잔뜩 웅크렸어요. 바람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해님은 예상했다는 듯 싱긋 웃었어요. 그리고는 빙글빙글 돌며 뜨거운 열을 뿜어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이상하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춥더니 지금은 너무 덥잖아. 남자는 두 손으로 단추를 잽싸게 푼 다음 답답하다는 듯 외투를 휙 벗어버렸어요. 이제 알겠어? 힘이 세다고 해서 반드시 강한 건 아니라고. 해님이 경쾌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망해진 바람은 양볼을 붉게 물들인 채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옛적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살 집을 직접 짓기로 했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지푸라기는 가볍고 쉽게 구할 수 있어.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나무로도 충분히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막내 돼지는 이제 겨우 벽돌을 쌓기 시작했네요. 나는 벽돌로 집을 지을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도 들겠지만 그만한 보람이 있을 거야. 집 짓기를 다 끝낸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막내 돼지를 보더니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하하하, 막내 돼지 좀 봐. 막내 돼지는 아직도 집을 다 못 지었어. 형들이 놀려댔지만 막내 돼지는 꿋꿋이 집을 지어 멋진 벽돌집을 완성했어요. 어느 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사는 마을에 몸집이 크고 배가 고픈 늑대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가 사는 지푸라기 집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나 좀 들어가게 해줄래? 어림도 없는 소리. 내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어. 그렇다면 네 집을 콕 불어서 휙 날려버리겠어. 늑대가
훅 하고 불자 지푸라기 집이 그만 휙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가 사는 나무집으로 재빨리 달아났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를 쫓아갔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나 좀 들어가게 해줄래? 어림도 없는 소리! 내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어! 그렇다면 내 집을 훅 불어서 휙 날려버리겠어. 늑대가 훅 하고 불자 나무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겁에 질린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막내 돼지가 사는 벽돌집으로 재빨리 달아났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를 쫓아갔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나 좀 들어가게 해주겠니? 어림도 없는 소리! 내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어! 그렇다면 내 집을 훅 불어서 휙 날려버리겠어. 하지만 벽돌집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곰곰이 생각하다 굴뚝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막내 돼지는 재빨리 벽난로에 불을 붙였어요. 으악! 너무 뜨거워! 굴뚝을 타고 내려온 늑대는 그만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늑대를 물리친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신데렐라. 옛날 옛적에 신데렐라가 살고 있었어요. 신데렐라의 엄마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 신데렐라의 아빠는 예쁜 새엄마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새엄마는 마음씨가 아주 고약했어요. 새엄마가 데려온 두 언니도 매우 심술 맞았지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착한 신데렐라는 넓은 집을 혼자서 청소해야 했어요. 그리고 매일 더럽고 낡은 옷만 입어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데렐라의 집에 무도회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신이 난 새엄마와 두 언니는 예쁘게 꾸미고 궁전으로 향했어요. 홀로 남겨진 신데렐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때 울고 있던 신데렐라 앞에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났어요. 요정이 요술지팡이를 휙 하고 휘둘렀어요. 그러자 호박은 번쩍번쩍 빛나는 마차가 되었고 생쥐와 도마뱀은 하인과 마부로 변했어요. 요정은 신데렐라의 낡은 옷도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드레스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리고 예쁜 유리구두까지 신겨주었지요. 놀란 신데렐라에게 요정이 말했어요. 밤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린단다. 꼭 그 전에 집으로 돌아오렴. 그렇게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가서 왕자님과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어느새 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허둥지둥 뛰는 바람에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어요. 왕자는 신데렐라가 떨어뜨리고 간 구두를 주워서 하인들과 함께 구두의 주인을 찾으러 다녔어요.
마침내 구두에 발이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마음씨 착한 신데렐라였지요.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양치기 소년.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았어요. 매일 혼자서 양을 돌보던 소년은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소년은 마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다!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다! 밭을 갈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얼른 언덕 위로 뛰어올라왔지요. 어디야, 어디? 우리가 당장 늑대를 내쫓아주마. 늑대요? 그냥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버럭 화를 내며 언덕을 내려갔어요. 며칠 뒤 지루했던 양치기 소년은 다시 한 번 더 장난을 치기로 했죠. 늑대다! 늑대다! 무시무시한 늑대가 나타났다! 착한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도와주러 헐레벌떡 언덕 위로 달려왔어요. 잠깐! 늑대가 안 보이는데? 장난이었어요. 같은 거짓말에 2번이나 속으셨네요. 소년의 무례한 말에 마을 사람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며칠 뒤 양떼가 있는 언덕에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를 본 양치기 소년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늑대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소년의 양은 늑대에게 몽땅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오즈의 마법사. 옛날 캔자스 시골의 한 자그마한 집에 도로시와 강아지 토토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커다란 회오리 바람이 도로시의 집을 덥석 집어삼키더니 머나먼 곳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한참을 빙글빙글 돌던 집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내려앉자 놀란 도로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즈가 다스리는 나라랍니다. 북쪽에 사는 착한 마녀가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당신이 타고 날아온 집이 동쪽에 사는 나쁜 마녀를 깔아뭉개버렸어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그렇지. 당신께 동쪽 마녀가 신던 마법의 루비 구두를 드릴게요. 도로시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 노란 벽돌길을 쭉 따라가면 에메랄드 시티가 나올 거예요. 도착하면 곧장 마법사 오즈를 찾아가세요. 그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북쪽 마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마녀가 알려준 대로 에메랄드 시티를 향해 저벅저벅 걸었어요. 둘은 곧 황금빛 옥수수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밭 한가운데에는 허수아비가 우뚝 서 있었지요. 하루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럼 뇌가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허수아비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랑 같이 에메랄드 시티에 가지 않을래? 마법사 오즈를 찾아가서 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해보자. 도로시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허수아비는 밭에서 훌쩍 뛰쳐나와 사뿐사뿐 가볍게 발걸음을 뗐어요. 도로시 일행은
숲에서 굿을 피우는 양철 나무꾼을 보게 되었어요. 마녀가 내 심장을 가져간 이후로 눈물이 멈추질 않아. 양철 나무꾼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오즈를 찾아가서 새 심장을 달라고 하면 돼. 도로시가 말했어요. 도로시 덕분에 희망이 생긴 양철 나무꾼은 눈물을 쓱 닦고 씩씩하게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걷던 넷은 덩치만 커다란 겁쟁이 사자를 만났어요. 나는 용기 없는 겁쟁이라 항상 이렇게 벌벌 떨기만 해. 겁쟁이 사자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저저 그만 뚝. 오즈를 찾아가서 용기를 달라고 하면 되잖아. 도로시가 사자를 달래주었어요. 사자는 곧 기운을 차렸어요. 사자는 도로시,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과 함께 오즈를 찾아 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드디어 노란 벽돌길 너머로 거대한 에메랄드 성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자와 양철 나무꾼,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성 안으로 곧장 달려가 마법사 오즈를 찾았어요. 성 한가운데는 오즈의 커다란 머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소원을 빌려 먼 길을 힘들게 걸어왔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선 서쪽에 사는 나쁜 마녀부터 물리치고 오너라. 그런 다음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지. 오즈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겁이 났지만 힘을 합쳐서 서쪽 마녀와 싸워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쩌죠? 서쪽 마녀가 마법의 유리구슬로 모든 것을 다 엿듣고 말았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마녀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도로시를 잡아오라고 소리쳤어요. 마녀의 성으로 끌려온 도로시와 친구들은 무시무시한 마녀와 맞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마녀가 도로시에게 나쁜 마법을 걸려고 하자 도로시가 잽싸게 휙! 양동이를 집어들더니 마녀를 향해 물을 한가득 뿌렸어요. 이 괘씸한 꼬마 녀석! 절대로 용서 못해! 마녀의 몸은 뚝뚝 녹아내려 결국 초록색 물웅덩이로 변하고 말았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오즈에게 서쪽 마녀의 모자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마녀를 물리쳤으니 소원을 들어달라고 당당하게 말했지요. 그런데 그때 토토가 오즈의 얼굴 뒤에 숨어있던 남자를 찾아냈어요. 신비한 마법사 오즈는 이 남자가 만들어낸 가짜였던 거예요. 오즈의 정체를 알게 된 도로시와 친구들은 크게 실망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자자, 너무 실망하지 말게. 친구들 소원은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남자는 핀과 바늘로 금세 허수아비에게 줄 뇌를 뚝딱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비단으로 심장을 만들어 양철 나무꾼에게 건네주고 마시면 용기가 생기는 마법의 약을 지어 사자에게 선물했지요. 마지막으로 그는 도로시에게 캔자스로 돌아가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탁탁 소리가 나도록 구두를 3번 부딪혀보렴. 도로시는 발끝을 모아 구두코를 3번 부딪혔어요. 눈부신 빛 때문에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 어느새 도로시와 토토는 캔자스 시골 마을로 돌아와 있었어요. 캔자스로 돌아왔지만 도로시는 함께했던 새 친구를 잊지 않았어요. 언제나 매일 밤 행복을 빌어주고 싶은 소중한 친구들 말이에요. 사자와 생쥐.
어느 깊은 숲속에 커다란 사자가 드르렁 드르렁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잠을 자는 사자 근처에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생쥐의 재채기 소리에 그만 사자가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감히 날 깨우다니. 잡아먹어버릴 테다. 사자는 커다란 앞발로 생쥐를 확 낚아채고는 입을 쩍 하고 크게 벌렸어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다음에 제가 사장님을 구해드릴게요. 우습구나. 내가 나를 구하겠다고. 조그만 생쥐 녀석이. 사자는 껄껄 웃었지요. 좋다. 이번 한 번만 봐주지. 생쥐는 숨을 헐떡대며 재빨리 달아났어요. 다음 날 사자가 그만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생쥐는 사자가 끙끙대는 것을 보고는 조르르 달려왔지요. 그리고는 이빨로 그물을 갈기 시작했어요. 고맙구나. 내가 정말로 나를 구했어. 그날 이후 사자와 생쥐는 오손도손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시골쥐와 서울쥐. 옛날에 시골쥐와 서울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울쥐가 시골쥐의 집으로 놀러 왔어요. 시골쥐는 멀리서 온 도시쥐에게 정성스레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서울쥐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옥수수랑 씨앗 몇 알밖에 없잖아.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는 게 어때?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게 해줄게. 도시쥐가 어깨를 으쓱대며 말했어요. 다음날 시골쥐는 서울쥐를 따라 도시로 떠났어요. 도시에 도착한 시골쥐는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식탁 위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죠. 우와, 빵, 치즈, 과일, 옥수수까지? 쥐 두 마리가 음식을 먹으려는 그 순간 어디선가 고양이가 나타나 식탁 위로 고개를 불쑥 내밀었어요. 시골쥐와 서울쥐는 화들짝 놀라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시간이 흐르고 다시 음식을 먹기 위해 살금살금 식탁으로 왔지만 갑자기 나타난 요리사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요리사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쥐다! 더러운 쥐를 잡아라! 시골쥐와 서울쥐는 요리사를 피해 쥐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쥐들은 요리조리 도망다니느라 바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시골쥐는 편히 쉴 수 있는 시골이 그리워졌어요. 서울쥐야, 잘 있어. 씨앗 한 개라도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시골집이 최고야. 시골쥐는 미소를 지었어요. 피노키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든 목수인 제페토 할아버지가 홀로 살고 있었어요. 제페토는 자식이 없었지만 늘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로 살아있는 듯한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는 인형에게 이름도 붙여주었지요. 피노키오가 좋겠군.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자식처럼 아끼며 정성껏 대해주었지요.
잘 자렴, 귀여운 피노키오야. 어느 깜깜한 밤, 제페토 할아버지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어디선가 요정이 날아와 피노키오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피노키오의 팔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요정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들으렴. 끊임없이 마음을 곱게 쓰고 정직하게 산다면 너는 진짜 소년이 될 수 있단다. 잠에서 깬 제페토 할아버지는 살아 움직이는 피노키오를 보고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피노키오야.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의 손에 동전 몇 잎을 쥐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학용품도 사고 간식도 사 먹으렴. 그런데 학교로 가던 피노키오가 인형극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정신이 팔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가지고 있던 동전을 몽땅 내어주고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무대로 바싹 다가가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췄어요. 욕심 많은 인형극 주인은 피노키오를 이용해 돈을 벌 생각으로 그를 우리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다시는 학용품 살 돈을 엉뚱한 데 쓰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부탁이에요. 피노키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자 인형극 주인은 그를 우리에서 꺼내주었어요. 그리고 동전도 돌려주었지요. 동전을 받아 집으로 걸어가던 피노키오는 거짓말쟁이 여우와 고양이를 만났어요. 꽤 많은 여우가 말했어요. 귀여운 꼬마야, 우리랑 같이 마법의 숲으로 가서 땅을 파고 동전을 심는 건 어때?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동전을 2배로 늘려주는 신기한 숲이란다. 깜빡 속아 넘어간 피노키오는 서둘러 땅을 팠어요. 구덩이에 동전을 모두 넣은 다음 새근새근 기분 좋게 낮잠을 잤죠. 긴 낮잠에서 깨어난 피노키오는 구덩이가 파헤쳐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누가 내 동전을 전부 훔쳐가 버렸어. 그때 피노키오의 눈앞에 요정이 나타났어요. 피노키오야, 왜 울상을 짓고 있니? 별일 아니에요.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때 갑자기 피노키오의 코가 쑥 길어졌어요. 그러자 요정이 다그쳤어요. 피노키오, 거짓말을 했구나. 또 거짓말을 하면 코가 더 길게 늘어날 거야. 잘못했어요. 사실은요, 오늘 학교 안 가고 놀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돈도 다 잃어버렸고요. 피노키오가 사실대로 말하자 코가 점점 줄어들더니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숲을 빠져나온 피노키오는 길에서 한 소년을 만났어요. 피노키오야, 나랑 놀이공원에 가지 않을래? 놀이기구 타면서 온종일 재밌게 노는 거야. 소년과 피노키오는 놀이공원에 도착했어요. 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저 놀기만 했어요. 그때였어요. 피노키오의 두 귀가 위로 쑥쑥 커지더니 당나귀 귀로 변해버렸어요. 엉덩이에는 뻣뻣한 털이 달린 꼬리까지 생겼고요. 피노키오는 순식간에 당나귀가 되어버렸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당나귀로 변한 거지?
당나귀가 된 피노키오는 헐레벌떡 놀이공원에서 뛰쳐나왔어요. 정신없이 달리던 피노키오는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차가운 바닷물은 피노키오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주었지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고래가 나타나 피노키오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피노키오는 캄캄한 고래배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하고 그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 빛은 제페토 할아버지의 촛불에서 나온 빛이었지요. 어둡고 축축한 고래배 속에서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내 아들아, 살아있었구나. 너를 찾아 온종일 헤매다 큰 바다까지 나갔단다. 그러다 그만 큰 고래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 아버지, 사랑해요. 오늘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될게요. 고맙구나. 우선 여기서 어서 나가자꾸나. 어디 보자. 방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피노키오는 나무 조각을 한 곳에 모으고 모닥불을 붙였어요. 콜록콜록 고래가 기침을 하자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고래 숨구멍을 통해 고래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떠나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그날 밤, 요정이 피노키오의 방으로 찾아왔어요. 귀여운 피노키오, 이제 너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생겼구나. 오늘부터 진짜 소년이 되어 더 행복하게 살아가렴. 잠에서 깬 피노키오는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인간이 된 피노키오는 사랑하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우와 두루미. 한 마을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우는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다음 날 저녁, 여우의 집으로 두루미가 찾아왔어요. 자, 맛있게 먹으렴.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 스프를 담아 대접했어요. 여우는 냠냠 맛있게 스프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루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불이 끝이 뾰족해서 납작한 접시에 담긴 스프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루미야, 벌써 배가 부르니? 그럼 내가 대신 먹어줄게. 여우는 두루미의 스프까지 깨끗이 싹싹 핥아 먹었어요. 두루미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며칠 뒤,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맛있게 먹으렴. 두루미는 목이 긴 병에 음식을 담아 여우에게 주었어요. 두루미는 기다란 부리를 병에 쏙 넣고는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우는 두루미처럼 기다란 부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우야, 벌써 배가 부르니? 그럼 내가 대신 먹어줄게. 두루미는 여우의 음식까지 맛있게 먹었어요. 배고픈 여우는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답니다. 당나귀와 소금.
어느 마을에 소금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상인에게는 게으른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지요. 어느 날 상인은 시장에 팔 소금을 당나귀 등에 가득 싣고 길을 나섰어요.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삐끗 미끄러진 당나귀가 그만 개울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상인은 고삐를 힘껏 당겨 물에 빠진 당나귀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나귀 등에 있던 짐이 훨씬 가벼워진 거예요. 당나귀가 물에 빠졌을 때 소금이 녹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걸? 당나귀는 꾀를 생각해내고는 싱긋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또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당나귀는 실수인 척 개울에 풍덩 빠졌어요. 이런, 비싼 소금이 또 다 녹아버렸잖아. 상인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울고 말았어요. 며칠 후 당나귀의 속셈을 눈치챈 상인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어요. 당나귀 등에는 소금이 아니라 보송보송 새하얀 솜이 가득 실려 있었죠.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당나귀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짐이 가벼워지는지 난 이미 알고 있지. 당나귀는 몇 걸음 가다가 또다시 일부러 개울에 퐁당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가벼워졌을 줄 알았던 짐이 오히려 훨씬 더 무거워진 게 아니겠어요? 솜이 물에 녹기는커녕 물을 흠뻑 빨아들여서 엄청나게 무거워진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간 당나귀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쿠키맨. 작은 마을에 쿠키를 좋아하는 할머니가 살았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향긋한 쿠키가 먹고 싶어져 밀가루로 반죽을 빚었어요. 반죽이 적당히 말랑해지자 할머니는 밀대로 반죽을 납작하게 밀고 모양틀로 꾹 눌렀어요. 그런 다음 쿠키에게 달콤한 초콜릿으로 눈을, 부드러운 크림으로 입을 그려놓고 쫄깃한 건포도 단추까지 달아주었죠. 할머니는 예쁘게 꾸민 쿠키 반죽을 따끈한 오븐에 넣었어요. 얼마 뒤 할머니는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졌을 쿠키를 기대하며 오븐을 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갓 구운 생강 쿠키가 오븐에서 튀어나오더니 열린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쏙 빠져나갔어요. 할머니는 너무 느려서 나를 잡을 수 없을걸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던가요. 저는 날쌘돌이 쿠키맨이라고요. 그럼 이만. 아이고, 이 버릇없는 녀석아, 거기 서지 못해. 할머니는 도망가는 쿠키의 뒤를 쫓아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때마침 길가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던 젖소도 쿠키를 보았어요. 젖소는 입맛을 쩝쩝 다셨어요. 뭐, 참 먹음직스럽게 생긴 쿠키잖아. 얼른 달려가서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려야겠어. 풀만 뜯는 느림보 젖소야, 어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나 잡아봐라. 나는 재빠른 쿠키맨이라고. 약이 바짝 오른 젖소도 할머니와 함께 쿠키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달콤하게 낮잠을 즐기던 돼지가 쿠키를 보았어요. 돼지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죠. 꿀꿀, 고소한 쿠키야. 어딜 그리 급하게 가는 거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놀자. 꿀꿀. 바보 같은 돼지야. 날 잡아먹으려는 속셈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는 아주 똑똑한 쿠키맨이라고. 할머니와 젖소를 따라 돼지도 쿠키의 뒤를 쫓아 부지런히 달렸어요. 높다란 지붕 위에서 망을 보던 수탉도 쿠키를 보았어요. 수탉은 군침을 꼴깍 삼켰어요. 꼬꼬대 꼬꼬! 바삭바삭 맛있게 생긴 쿠키잖아? 야, 쿠키야! 거기서 내가 맛있게 얌얌 먹어줄게! 날지도 못하는 새 주제에 어디 잡을 테면 잡아보시지. 나 잡아봐라. 이 몸은 잘난 쿠키맨이라고. 할머니와 성난 젖소, 배고픈 돼지를 따라 수탉도 쿠키를 잡으러 열심히 달려갔어요. 우쭐하며 달려가던 쿠키는 넘실대는 강을 앞에 두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음흉한 미소를 띤 여우가 나타나 말을 걸었어요. 내가 헤엄쳐서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줄게. 내 꼬리만 꽉 붙잡고 있으면 돼. 쿠키는 기뻐하며 여우의 꼬리에 폴짝 뛰어올랐어요. 쿠키를 태운 채 한참 헤엄을 치던 여우는 갑자기 뒤로 획 돌아보더니 말했어요. 오늘따라 물살이 거센데?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내 등으로 올라타렴. 생강 쿠키는 여우의 말대로 등으로 폴짝 뛰어올랐어요. 잠시 뒤 여우가 고개를 다시 획 하고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강이 생각보다 깊은걸?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내 머리 위로 올라오렴. 쿠키는 여우가 시키는 대로 머리 위로 사뿐 뛰어올랐죠. 그러자 여우는 수면 위로 고개만 내민 채 몸을 물속에 푹 담갔어요. 이런 이러다 너까지 다 젖겠어. 쿠키야, 내 코 위로 올라와. 쿠키는 곧바로 엉금엉금 기어가 여우의 코를 잡고 앉았어요. 그때 갑자기 여우가 고개를 뒤로 획 젖혀 쿠키를 공중으로 붕 띄었어요. 하늘 높이 날아오른 쿠키는 활짝 열린 여우 입속으로 곧장 떨어져 그만 와사삭 씹어먹히고 말았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옛날 어느 왕국에 마음씨 따뜻한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첫눈이 내린 겨울밤, 왕국에는 천사 같은 공주님이 태어났죠. 눈처럼 새하얗고 고운 딸을 백설공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설공주가 15이 되던 해에 왕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왕은 어린 백설공주를 위해 새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새 왕비는 모두가 놀랄 만큼 아름다웠지만 사실은 사악한 마녀였죠. 왕비에게는 무엇이든 다 아는 마법의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대답해보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왕비의 질문에 거울은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야 물론 제 앞에 계시는 왕비님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이 백설공주를 비추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다름 아닌 백설공주님이라고 대답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비는 사냥꾼을 몰래 불러
백설공주를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사냥꾼은 어린 공주가 가여워서 머나먼 숲으로 데려간 후 그대로 놓아주었죠. 백설공주는 홀로 숲속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자그마한 집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식탁 위에는 접시 7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침대 7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죠. 7 난쟁이가 함께 사는 집인가 봐. 졸음을 참지 못한 백설공주가 난쟁이들의 집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7 난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공주는 집안일을 도우며 난쟁이들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한편 왕비는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왕비는 직접 공주를 없애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새빨갛게 잘 익은 사과에 독을 탔어요. 그리고 사과장수 할머니로 변장해 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선물로 주었죠. 백설공주는 사과를 한 입 덥석 베어 먹더니 그대로 털썩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흘이 지나도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난쟁이들은 공주를 캄캄한 땅속에 묻을 수 없어 유리로 된 관에 눕혔죠.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가 숲속을 지나가다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왕자는 조심스레 몸을 숙여 공주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가 눈을 반짝 떴어요. 난쟁이들이 기뻐서 소리쳤어요. 만세! 공주님이 살아나셨다! 백설공주도 난쟁이들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왕자는 백설공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작은 풀숲에 엄마 오리가 알을 낳았어요. 엄마 오리는 토닥토닥 알을 품어가며 새끼가 태어나길 기다렸어요. 얼마 뒤 아기 오리 3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알 하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알은 다른 오리알보다 더 크고 색도 어두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이 쩍 하고 갈라지더니 커다랗고 못생긴 아기 오리가 태어났어요. 엄마 오리는 실망한 나머지 한숨만 푹 내쉬었죠. 형제들은 못생긴 막내 오리를 놀려댔어요. 난 너무 못생겼어. 그래, 이 못생기고 미운 아기 오리야. 그 말을 들은 아기 오리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상처받은 아기 오리는 다른 가족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둥지를 몰래 빠져나왔죠. 다정한 가족을 만날 생각을 하며 아기 오리는 걷고 또 걸었어요. 연못에 도착했을 때 아기 오리는 한 오리 가족을 발견하고는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뭐야, 너 정말 이상하게 생겼구나. 우리한테 말 걸지 마. 다른 오리들이 톡 쏘아붙였어요. 알았어, 미안해. 아기 오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기 오리는 다른 연못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 거위들을 만났어요. 얘들아, 안녕? 못생긴 오리잖아. 우린 너랑 안 놀 거야. 아기 거위들이 소리쳤어요. 알았어, 다른 데로 갈게. 누구 하나 아기 오리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눈바람 쌩쌩 치는 겨울이 되었어요. 아기 오리는 몸을 덜덜 떨며 홀로 추위를 견뎌냈어요.
겨울이 지나자 봄이 찾아왔어요. 아기 오리는 호수에서 눈부시게 새하얗고 아름다운 백조들을 만났어요. 아기 오리는 백조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상처받지 않을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때 백조 한 마리가 아기 오리에게 다가왔어요. 너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깃털이 첫눈처럼 하얗고 반짝반짝 빛이 나. 아기 오리는 아름답다는 칭찬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아기 오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덩치가 크고 미운 아기 오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아한 백조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멋진 백조로 성장한 미운 아기 오리는 백조 호수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늑대와 아기 염소 7마리.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오두막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 7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염소가 장을 보러 가기 전에 아기 염소들을 불러 모아놓고 단단히 일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아기 염소들은 눈을 반짝이며 우렁차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 염소가 저 멀리 언덕 너머로 사라지자 배고픈 늑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오두막 문을 똑똑 두들겼어요. 귀여운 아가들아, 엄마가 시장에서 맛있는 간식을 사왔단다. 문 좀 열어주렴. 바로 그때 막내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절대 문을 열어줘서는 안 돼. 우리 엄마는 저렇게 쉰 목소리가 아니야. 문 밖에 있는 건 분명 나쁜 늑대일 거야.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수군대며 하는 이야기를 전부 엿들었어요. 늑대는 목을 가다듬은 뒤 가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지요. 어휴, 목이 말라서 목소리가 갈라져서 그래. 엄마가 맞으니까 어서 문 좀 열어주렴. 하지만 이번에도 막내가 문을 열려는 형들과 누나를 막았어요. 저것 좀 봐. 엄마 발은 하얀데 저 발은 온통 새까맣고 발톱도 아주 날카로워. 저건 우리 엄마 발이 아니야. 늑대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밀가루를 잔뜩 발라 새까만 발을 감쪽같이 감추기로 했어요. 얘들아, 많이 기다렸지? 엄마가 왔으니 이제 안심하고 문을 열렴. 하얀 발의 목소리도 곱잖아. 진짜 우리 엄마가 맞나 봐. 아기 염소들은 늑대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 그만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늑대는 집 안으로 확 뛰어들어가 염소들을 집어삼켰어요. 하지만 막내는 커다란 시계 속에 숨어 겨우 늑대를 피할 수 있었지요. 얼마 후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 염소는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시계 속에 숨어 벌벌 떨고 있던 막내 염소는 엄마를 보자마자 으앙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늑대가 들이닥쳐서 누나와 형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엄마 염소는 당장 집 밖으로 나가 주변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얼마 뒤 엄마 염소는 근처 숲에서 드르렁 코를 골며 자는 늑대를 발견했어요. 엄마 염소는 재빨리 커다란 가위로 싹둑싹둑 늑대의 배를 잘라 열었어요. 다행히 모든 아기 염소들은 늑대의 뱃속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했지요. 엄마 염소는 커다란 돌덩이로 늑대 뱃속을 가득 채운 뒤 꼼꼼하게 꿰매버렸어요.
잠시 후 늑대가 눈을 끔뻑이며 낮잠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난 늑대는 너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우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자 뱃속의 돌멩이가 우르르 앞으로 쏠렸어요. 쿵덩! 늑대는 그만 저 깊고 깊은 우물로 빠지고 말았답니다. 하이디. 어느 마을에 하이디라는 소녀가 이모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모는 일하러 큰 도시로 떠나면서 알프스에 사는 할아버지께 하이디를 맡겼어요. 비록 가진 것은 많이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사랑으로 아끼고 정성을 다해 돌봤지요. 하이디는 알프스에 사는 양치기 소년 피터와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알프스는 꿈속처럼 아름다웠어요. 들판에는 푸른 잔디와 꽃이 가득했고 귀여운 아기 염소가 뛰어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이디는 이모를 따라 도시로 가게 되었어요. 이모는 어느 부잣집으로 하이디를 데리고 가서 말했어요. 하이디, 앞으로는 이곳에서 살면 된단다. 하이디에게 도시는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하이디는 매일 밤 창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알프스를 떠올렸지요. 다행히 부잣집에는 클라라라는 또래의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클라라는 다리가 불편해 늘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하이디는 마음씨 예쁜 클라라와 금세 좋은 친구가 되었지요. 하지만 하이디는 알프스 생각에 잠을 설치곤 했어요. 그러다 결국 병까지 나고 말았어요. 클라라의 아버지는 하이디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알프스로 보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클라라는 하이디가 보고 싶어 할머니와 함께 알프스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클라라에게 하이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이디의 할아버지께 클라라를 부탁하기로 했지요. 클라라는 하이디와 함께 살면서 알프스의 자연 속에 푹 빠져들었어요. 피터는 클라라가 늘 하이디 곁에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질투에 눈이 먼 피터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클라라는 다리가 약해서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했지요. 하이디는 클라라에게 매일 걷기 연습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클라라, 우리 조금씩 걷기 연습을 해보자. 피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클라라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클라라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걷기 연습을 해나갔지요. 어느 날 클라라의 아버지가 알프스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클라라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 아버지 품에 쏙 안겼어요. 클라라의 아버지는 감격에 휩싸였어요. 밝고 건강해진 딸을 지그시 바라보고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할아버지는 착한 하이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하이디는 부끄러워하며 싱긋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